여러분의 안전한 자산관리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세는 생각지도 않은 그렇게 장이 강세일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동시효과부터 이렇게 강하게 지수가 49포인트 2600을 단숨에 돌파하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였죠. 물론 그 강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주말에 중국 칭화 유니 그룹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또 칭화 유니 그룹이라고 하면 중국의 그 반도체의 굴기의 선도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기업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해서 시초가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형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차별 유입되면서 장이 생각지도 않게 강하게 전개가 되니까 이 시장의 대형주들이 갑자기 반등하면서 코스닥이라든가 또는 거래소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무려 개인들이 8천억의 매도, 벌써 며칠째 연속 개인들이 그동안 약할 때 시장에 매수했던 것들을 계속 그 매도에 치중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1조 원에 가까운 9,800억의 매수를 보여줬죠. 국내 기관들도 일부 매도를 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의 초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대형주들이 갑작스럽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거래소 지수에서 상승으로 유도한 비중이 46%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그동안 재료가 있던 모든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그런 재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기의 상승을 마감하고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백신 관련주로 오늘 제 이유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그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 또는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회사는 KPX 생명과학이었죠. 아침만 해도 과거에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의 중간 물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부각이 돼서 주가가 10,000원대에서 34,000원까지 상승하고 조기에 상승 흐름이 마감되면서 22,000원, 23,000원대에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시황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KPX의 생명 같은 경우는 중간 물질의 중요도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 실망스럽게도 그 뉴스에 의하면
이 KPX에서 생산하는 물질은 그 바이러스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이자의 그 백신에 들어가는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회사의 대주주인 KPX 홀딩스가 이번에 주가 상승을 틈타서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는, 약 900억의 차익을 노리고 매각했다는 이런 뉴스들도 나와서 시장에 상당히 그 소액 주주들의 배신감을 안겨주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이미 이런 재료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대주주들이라든가 또는 기업에서 경영진 또는 거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실 여부를 조회해야 할 그런 그 의무가 있을 텐데, 이걸 기업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 그 주가를 매도한다, 이런 거는 소액 주주들로서는 그 상당히 그 기업에 대해서 도덕적 회의감, 이런 실망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재료들이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언론에 공시되거나 또는 회사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밖에는 참고할 데가 없는데, 오늘 의회의 결과를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주식이 오늘 20%까지 급락하는 양상이 빚어지니까 여타 상한가의 재료를 보이고 있던 그런 종목들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대표적으로 AB 프로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종목도 아침만 해도 비교적 일찍 상한가에 진입해서 3,260원 상한가에 잔량도 한 5, 600만 주 정도 있던 것도 장 마감 직전에 아무래도 그 거래가 정지되고 난 이후에 첫 거래였기 때문에 제가 되게 요즘은 전에 그 신풍제약이 상승할 때와는 다르게 대개 첫날 그 거래 정지 풀리고 첫날 급등 흐름에 매물이 대부분 다 쏟아진다 이랬는데, 오늘은 이 매물들을 일찍 오전에 이렇게 전부 다 그 소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3,200원이면 아직 그 물론 바닥에서 800원대부터 올랐던 그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절대 가격 측면에서도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근접을 할 때 누구든지 하루 정도 더 보유했다가 내일 매도하려는 그런 심리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판 동시 호가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한가가 무너졌고, 또 시간 외에서는 또 더군다나 하한가까지 두 번 연속 기록을 했었죠. 오늘 기록을 하고 종가에는 소폭 플러스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돼서 내일 정도에는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은 여하튼 이 전체적인 그 영향은 이런 저가주들마저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멈추고 대량 매물이 출회됐던 그런 배경들이 역시 KPX 생명과학의 연장선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서는 다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일단 그 손바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소폭 조정을 할 그런 가능성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AB 프로 바이오라든가 또는 대한전선 이 두 종목이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한 재료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B 프로 바이오는 KPS 생명과학의
그 실망스러운 뉴스 보도로 인해서 AV 프로바이오까지 종가 무렵에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도 오늘 장중에는 11%까지 1380원이죠. 오늘 또 2억 2천만 주의 거래량을 보여주었지만 다소 아직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난 주말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덴마크의 최대 풍력 회사인 오스테드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국내 덕적 군도라든가 이쪽에 그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바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국내의 그 풍력의 효과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바람의 세기가 약하다든 이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과연 적합한지 그런 테스트를 내년 8월 달까지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덴마크사가 우리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불확실성은 산재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로 진출할 경우에 그 해상 케이블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전선의 실적이 상당히 호재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오늘 역시 지난번 상한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오늘 또 10% 이상의 상승 목표치에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누차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우리가 약하게 출발하면 진입을 하고 또 계속 이 종목을 보유하고 상승하는 것을 관찰해 보되 제일 중요한 거는 시초가가 훼손되는 시점. 그러니까 시초가 위에서만 주가가 놀고 있으면은 그래도 매매를 하고 보유하는 것을 찬성할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시초가 이하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그동안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매수나 이런 것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도 조금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는데 오늘 대한전선이 다소 조금 일찍 그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거래소 시장이 하도 강하고 그동안 그 주가가 5,000원대 맴돌고 있던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그 강한 양봉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거래소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장으로 간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매도로 그 코스닥이라든가 또는 거래소의 소형주에서는 매도를 치중하고 대형주로 그 손바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약세 흐름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다소 우리가 목표치를 높게 보고 무작정 그 주식을 장기 홀딩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다소 주춤해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모든 흐름이 끝난 그런 시점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 우선 AB 프로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들 오늘 장중에 30% 상한가를 굳혔었던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내일 다소 좀 약하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 흐름이 10% 정도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0%도 기록했다는 것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내일 이후의 흐름은 조금
그 마이너스 15% 정도,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의 하락 조정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오늘 거래소 지수가 다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대형주 쪽에 매기들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거래소도 2600선에서 한 차례 공방을 또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다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개별 종목 중에 그 바이오 테마가 되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된 맥스로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모색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점에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으로 골드 퍼시픽이라는 종목도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인프라웨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 관련주, 이쪽도 그 인프라웨어가 그 빗썸에 그 상장한 폴라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의 그 투자 수익이 상당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분을 5% 정도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5천만 주가 되고 평가이익이 한 1,700억 정도 된다. 지금 그 가격도 지금 현재 650원 기준으로 할 때 1,700억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이 종목이 상한가를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도 내일은 물론 최근 흐름으로 감안을 해볼 때 상한가가 세 번째, 그리고 11월 19일 날 17%까지 상승했던 그런 흐름으로 보면 내일 정도에는 한 차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장중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한 번의 수익을 다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시간 그 흐름상 대량 거래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절대 가격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수익을 누린 대규모 매수세들을 감안을 해보면 주가는 바닥에서 100%, 200% 상승을 하면 반드시 매물이 나오고 가격 조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이용하시면서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눠서 낸다는 그런 측면으로 무리한 그 보유보다는 적절한 밀고 당김을 잘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